2020년 10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전 9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예. 한 주 동안 수고하셨고, 오늘 금요일도 안전하게 보내시고, 또 뭐 기회가 있으면 멋진 금요일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난한 대통령 무히카, 라고 하는 우루과이 전 대통령이죠. 정계를 은퇴했다라고 합니다. 글쎄요, 뭐 85세인데 정계 은퇴라는 게 뭐 큰 의미가 있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왜 이 기사를 눈여겨 봤냐 하면은,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마감했다, 뭐 이렇게 우루과이 좌파의 아이콘으로 칭해지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베트남으로 치면은 호 아저씨라고 불렸던 호치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호치민이 자기를 우상화하지 말라고 했죠. 물론 스탈린도 그랬습니다. 레닌도 그랬고. 그런데 이 다음 위정자들이, 정권을 위임받은 자들이 오히려 그들을 우상화하는 데 이용하기 위해서 박제를 뜨고 동상을 만들고 그렇게 했죠. 정작 호치민은 동상 만들지 말라 했거든요. 그 공산주의는 원래 봉건 잔재를 없애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공산주의도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것인데, 공산주의의 그 속성입니다. 공산 독재로 가기 위한 우상, 상징화 이런 것들인데요. 이 사람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을 때, 일부 사람들은, 야, 멋진 사람이다. 정말 청렴하게, 가난하게, 가난을 미화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때. 가난이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얼른 그 자리에서 타파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자세, 그게 또 아름답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가난 그 자체를 미화하고, 있는 자들을 손가락질하고, 거지 근성들이거든요. 노예 근성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한번 빼들어 봤습니다. 지 혼자 가난하게 살면 될 것이지 사람들마저 그것을 아름답게 보게끔 하는, 이것도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이 리더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9명이 고급 한우집에서 19만 원을 썼다. 0.5인분씩 먹었다고? 서울시 공무원 밥값 쪼개기 의혹이다. 1인당 식사비 한도 4만 원 맞추려고 허위 신고를 한 것 같다. 뭐 이게 있는데요. 공무원들이 한우를 먹으면 안 되나요? 이게 글쎄요. 제 구독자분들이 제가 좀 이따 또 읽을 내용을 보고 실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해가 전혀 안 되거든요. 공무원들이 한우를 먹든 닭고기를 먹든 뱀을 먹든, 아니, 돈 주고 밥 사 먹는데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에도 보면은 업무 추진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어떤 매뉴얼에 어긋나거나 하면 모르겠지만은, 공무원들 일만 열심히 하면은 뭐 참치도 먹고 업무 추진비를 저는 밥값 쓰는데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못 쓰죠? 다만 생산성 있는 활동을 하느냐, 이게 이제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장하성시 있잖아요. 장하성시. 청년들에게 분노하라라고 이렇게 부추겼던 장하성시. 재산이 100억 정도 된다고 그러죠. 지금은 더 늘었겠지만. 재산 100억 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그동안 해온 행각이 이중적이고 위선적이라는 것이죠.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 사용을 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어줍지 않은 변명을 했어요. 노래방이 있는 룸은 이용 안 했다. 술은 마셨지만 노래는 안 했다. 이런 건데요. 노래하면 안 되나요? 노래하면 안 됩니까? 또 노래방 있는 룸에 가면 안 됩니까? 소고기 먹어도 되고, 저는 이런 데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그동안 해온 작태와 위반하지 않는다면
위선이지 않는다면 저는 이런 게 왜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욕망을 거세한다. 조선이 욕망을 거세했다라고 박제가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박제가 욕망을 거세한 조선을 비웃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거는요, 건강보험료를 적게 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건강보험료 적게 내고 국민연금은 많이 내고, 건강보험료는 적게 내고 국민연금은 많이 내고, 얌체 사장이 31,686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롤스로이스를 몰면서 고급 승용차를 타면서 건보료는 한 푼도 안 냈다 라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두 개는 둘 다 매일경제신문인데요. 먼저 건강보험료 적게 내고 국민연금은 많이 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생명의 이치에 저는 합당한 행동을 한 거라고 봐요. 지금 기준에서 탈세냐 불법이냐 이런 재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한번 보세요. 건강보험료는 적게 낸다. 왜 적게 내겠습니까? 이 사람이 억울하게 많이 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건보료 체제가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연금은 많이 낸다. 나중에 자기 노후를 위해서 현금을 타먹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많이 낸다. 굉장히 솔직한 행동을 한 겁니다. 굉장히 솔직한 행동을 한 거고요. 롤스로이스 몰면서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냈다. 한 푼도 안 내면 안 되죠. 당연히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건보료는요, 부자들 돈을 뜯어가지고 돌아가는 사회 부조 형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월마다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데 아침마다 조깅도 하고 몸 관리를 한다면 이 사람은 병원에 안 갈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그런데 매달 따박따박 100만 원이 나간다. 반대로 바로 길 건너 마주보고 있는 김씨 아저씨는 달 3만 원을 내는데, 월 3만 원을 내는데 늘 술 먹고 담배 피고 운동도 안 하고 쩔어 있고 해만 밝으면은 병원 간다. 사진 찍고 어디 가고 의료 쇼핑을 다닌다. 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김씨 아저씨는 달 100만 원 내는 나에게 고마워할 줄도 모른다. 왜 그게 그렇게 돌아가는지 이치도 모른다. 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물론 정해져 있으니까 내야 된다고 하지만 그걸 손질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과연 지탄할 수 있느냐. 매일경제신문은 이런 사람들을 지탄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건보료 체제가 갖고 있는 잘못된 점도 같이 내놨어야 돼요. 대구 이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권영진 씨가 이끌고 있는 대구시에서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한다. 중학교 신입생에게는 교복을 지원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이런 돈 뜯어내는 게 부자 돈 뜯어내서 하는 거거든요. 전형적인 탈취, 착취 제도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가장 이득을 봅니까? 쥐가 이득 보죠. 선출직 공무원, 정치꾼인 자기 이득만 보는 겁니다. 자기 돈 풀어 사는 것처럼. 선심성 정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흔히들. 아까 제가 공무원 한우 먹는 이야기도 나오고 했지만은 그 홍준표 씨가 경남도지사로 있을 때 제가 굉장히 눈여겨봤던 게 놀랍고, 공무원들 골프 치는데 왜 슬슬 숨기면서 못된 짓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다니느냐. 떳떳하게 다녀라. 일 열심히 했으면. 왜 공무원이 그렇게 숨어서 골프 쳐야 되느냐. 그래서 아예 공식적인 공무원 골프 대회를 열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왜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있는 집 애들 없는 집 애들 할 것 없이 다 돈 뿌려가지고 무상급식 하느냐. 있는 집 애들은 돈 좀 내도록 하고 차라리 굉장히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돈이 가도록 해주자. 정말 제가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적극 지지하는 생각이 경남도에서 그때 펼쳐졌던 겁니다. 물론 지금은 바둑이라고 불리는
드루킹과 합세해서 여론 조작했던 김갱수가 맡고 있게 되었지만은, 그리고 전국 최초 지자체 최초로 부채를 다 갚아버렸어요.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채 제로 기념식수가 심어졌는데, 정권 바뀌고 지방선거 바뀌면서 그걸 포크레인으로 뽑아내 버렸습니다. 굉장히 야만적이죠. 싸가지 없고. 그때 제가 홍준표라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그런데 양산 사는 누구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그거 애들 밥 굶겨가지고 갚은 돈이다. 누가 굶었나요 그때? 양산에서 그때 밥 굶었는, 경남에서 밥 굶었는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라 그러죠. 오히려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장학금이 더 갔다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선거철 되면은 시장 가가지고 물 질질 흐르는 검정 봉다리 들고 다니고 오뎅 먹고 할매들하고 악수하고, 예, 평상시에도 그러면 좋죠. 뭐 저는 이마트도 가도 되고 시장도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가끔 저도 소머리 국밥 먹으러 가거든요. 거기는 거기만의 또 독특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만도 해요. 그렇지만은 갑자기 느닷없이 선거철 되어가지고 할매 손 붙잡고 흔들어주고, 예? 검은 봉다리나 들고 다니고,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반기문 씨가 유엔 사무총장 끝나고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도심으로 진입해 오면서 의전 차량을 타고 오면 될 것인데 굳이 대중교통 타고 오는 그런 모습들 너무 웃기잖아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 글로벌한 활동을 하다가 여기 와가지고 여기 눈높이에 맞춰가 갑자기 대중교통 타고 움직이는 거죠. 연극 배우도 아니고. 사람들을 솔직하지 못하게 만들고 연극 배우 행세를 하게 하고, 사람들을 제도에서부터 도망가는 방법을 만들어내게 하고, 아까 여기 보면은, 예? 건보료는 적게 내고 국민연금은 많이 냈다고 하고, 또 적게 건보료 내는 사람이 누구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병원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지도 모르게 하는, 사람들을 파렴치한으로 만드는, 이게 제도 때문인 겁니다. 제도, 도덕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인 풍요와 제도가 사람들의 도덕성을 세련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욕망을 좀 거세하지 마라, 이 후기 조선 대한민국 같은 곳아, 이런 말을 제가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